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루나가 쏘아올린 큰 공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루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시장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몇 달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나왔을 때 제가 나올 때마다 좀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나올 때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몇 달째 거의 꽤 긴 시간 동안 하락을 좀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방송에서는 그냥 기다리면 올라간다, 이런 막연한 이런 얘기보다도 왜 좀 떨어지고 언제까지 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릴 것 같은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물론 희망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제 주말간 시장을 보면은 제가 조금 심심한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알트코인도 왜 이렇게 빠지나 궁금해 많이들 하실 텐데 우선적으로 조금 루나 테라가 이제 쏘아 올린 작은 공이죠. 이런 부분이 알트코인 전체적인 신뢰를 조금 잃게 하면서 지금 도미넌스가 역대 최대로 많이 올라가면서 알트들 수급 빠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알트들 지금 도미가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비트가 좀 한 번 더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면서 도미넌스 낮아지면은 기존의 알트코인 수급 다시 다 회복하고 그 타이밍쯤 맞춰서 이제 지금 신뢰를 잃은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런 신뢰 부분도 그때쯤 맞춰서 다시 한번 회복될 것 같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면서 이런 시장 어떻게 객관적으로 조금 바라보는 눈 길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침체기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 어떤 악재들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네, 지금 시장 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오래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게 러시아로 시작을 해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된 걸 수도 있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제로금리 시대가 조금 길게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화량을 좀 조절을 하고 또 이제 통화량이 너무나도 늘어나다 보니 돈의 가치가 좀 하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의 가치를 좀 올려주고 다시 한번 물가를 좀 안정세로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이 물가가 또 상승을 하고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그다음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건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인테리어 이런 쪽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은 증가했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또 증가하다 보니까 수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증시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이런 쪽에 이 자본 시장이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좀 고평가돼 있다 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공포 심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증시가 자체가 많이 내려가고 있고 이런 와중에 또 유가는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이 공급량은 그대로겠죠. 어차피 채굴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양은 비슷할 텐데 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러시아에서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엄청난 타격을 입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차량 있으신 분들 기름 넣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2차례 유류세 인하를 진행을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런데도 또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요. 이게 기름을 넣을 때마다 상당히 조금 이거를 얼마나 넣어야 되지? 예전에 5만 원 넣었다. 이거 얼마나 넣어야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금리도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도 또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한쪽만 조금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쪽만 조금 더 부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다방면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이거 지금 내가 버는 내 수입에서 지금 올라간 비용을 내가 대처를 하려면 내가 지금 현재 투자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모아뒀던 투자금, 지금 현재 뭐 물려서 마이너스겠지만 이거라도 빼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나오겠죠.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공포 심리 자극하고 막 계속 팔고 너도 팔고 나도 팔고 계속 증시 폭락하고 코인 시장 계속 하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11조 달러가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1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경 4천억 정도 됩니다. 1경 4천억도 상당히 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금액인데 그 이상의 1경이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규모를 생각할 수도조차 없는 금액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증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좀 이름 있는 CEO들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 자본시장이라든지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6개월 동안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거 뭐 거의 끝난 거 아니냐, 그럼 좀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뭐 기관 투자라든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은 더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 아니라 반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뭔가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관망을 하시다가 저점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한 번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뭐 전문가들의 생각이에요. 저 또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싸리 막 이렇게 뭐 오늘 뭐 10% 내려가고 뭐 내일 2%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뭐 20%면 20%, 30% 그냥 한 방 그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전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진 않겠죠. 근데 이제 뭐 조금씩 내려가다가 곧 저점은 올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하락은 있겠지만 곧 저점은 올 것 같으니까 좀 관망하시다가 그런 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또 이 세계 지수에서 총 시총이 11조가 증발한 상황이고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유가는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숨통을 조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또 이런 상황이 빨리 또 나아지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좀 관망하는 포지션을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악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 시에 어떻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 아마 거의 뭐 메이저 신문이죠. 우리나라 뭐 4대 이제 신문지에도 이제 테라루나 이 사태가 실리고 젤런 예무부 장관이 와서 테라루나 얘기를 하고 굉장히 이게 암호화폐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메이저에서 굉장히 메이저 기존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뱅크런 그리고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뱅크런이 이제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거를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만 50조가 날아갔습니다. 말이 50조지 정말 50조 정도면은 웬만한 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50조 정도면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KB 국민 지주 요걸 두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이 정도 규모의 이제 금액입니다. 물론 이제 뭐 팔지는 않겠지만 이제 규모 자체가 그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정도 규모가 시장에서 갑자기 단 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0원이 되어버렸고 여기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뭐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낳고 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쓰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USD로 거래할 때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했을 때 굉장히 수수료가 저렴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그냥 원화로 원화 마켓에서 사거나 아니면 BTC나 이더리움 정도로만 이제 거래를 하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달러 패권을 쓰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일단 굉장히 이제 뱅크런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사실 근데 이런 뱅크런 이슈에 있어서 기존 금융권도 굉장히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뭐 토마토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를 봤을 때 이런 지급 준비율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중은행들 우리가 편히 볼 수 있는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을 약 10% 미만으로 들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그 은행 이용하는 사람이 10% 이상 만약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다면은 은행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고 파산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다행히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금융 당국이 있고 뒤에 정부가 또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사태도 진정시키고 잠깐 락을 걸어준다든지 이제 은행을 조금 문을 닫게 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단 막고 심리를 진정시키는 이런 상황이 필요한데 지금 루나 테라 사태 같은 경우는 누가 중간에 중재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고 서킷 브레이크 같은 잠깐 투자자들을 잠깐 일시 정지시켜주는 이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좀 이런 사단이 난 것 같고요. 여기 있어서 지금 이제 테더랑 USDC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이렇게 있는데 지금 테더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테더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일단은 장기 만기성 기업 어음 비중이 조금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지만 이런 거 그리고 단기 국채가 약 44% 정도 들고 있어요. 현금은 약 5% 정도 이제 들고 있습니다. 기업 어음을 좀 많이 들고 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만약에 뱅크런이 일어난다 5% 정도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 나머지 44%는 국채를 매각해서 물론 이제 조금 헐값에 매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채 같은 경우는 수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블록들로 잘 판매를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우선 담보가 이렇게 잘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 50% 정도까지는 뱅크런 사태에 있어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0% 이상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기업 어음을 많이 들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너는 기업 어음 비중이 너무 높다. 만약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막아줄 수 있는 정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없습니다. 24시간 돌아가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기존에 루나 테라 같은 경우는 오직 담보 자산이 루나 코인 시가총액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현금성 자산, 뭐 국채 이거를 50% 이상 들고 있다. 나머지 44% 정도는 이제 장기 만기성 이제 어음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걱정하시는 게 USDC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를 코인베이스에서 합니다. 코인베이스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코인베이스는 상장사예요. 상장사는 재무제표를 매번 제출을 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지 담보물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SEC에다가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더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USDC 같은 경우는 약 60%가 넘는 유동성 자금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이 일어날 경우 약 38조 원까지는 현금화 여부에도 정말 적은 손실로 이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기존 루나랑 테라 같은 경우는 21조 못 해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나버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USDC 같은 경우는 약 38조까지는 정말 적은 비용으로 이제 커버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물론 조금 힘들겠죠. 그리고 CPI는 기업 만기성 보유 어음 정도는 이제 아직까지 체크는 안 되고 있지만 상장사인 만큼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하는 게 이제 바이낸스 코인인데 바이낸스 코인은 거의 90% 이상을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루나 테라 알고리즘형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사태는 조금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SEC에서도 규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 규제안으로 넘어지고 정말 이제 깔끔한 재무제표들 발표하고 정말 준비 자금들 잘 이제 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 공론화되면은 투자자분들도 안심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와중에 이제 피해자 보상의 뭐 권도요 이제 도건이죠 테라 이제 전 CEO가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UST랑 루나 패킹을 완전히 하드포크를 진행해가지고 UST랑 루나를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UST는 당연히 그냥 버리겠다라는 소리겠죠. 버리고 이제 테라 루나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보상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약 75%는 기존에 70% 정도는 기존의 루나 홀더들한테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5%는 커뮤니티 풀 그리고 나머지 5%는 이 와중에 핵심 개발자들한테 이제 분배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폰지 사기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이런 소리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루나를 기존에 들고 있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 신규로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왜 나는 보상 안 해주지? 얘 나는 보상 안 해주지? 얘는 보상해준다 했는데 왜 나는 안 해주지? 하면서 어느 정도 여론몰이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를 조금 부추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루나 테라 사태에 의해서 좀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BTC 약 4조 원 정도 BTC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출처가 굉장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홀더 분들에게만 이제 뭐 보상을 하거나 그리고 이 4조 원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이 4조 원에 대해서 조금 해명이 필요하고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신뢰를 좀 잃게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조금 지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의 이 패깅이 좀 깨졌을 때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테더가 최근에 또 패깅이 깨진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일단 루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약 20만 명 가량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만 명 가량은 또 비투를 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권도영 CEO가 테라의 부활을 위해서 새로운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드포크한 새로운 테라와 USDT 연결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일단 지금 당장의 이 시급한 문제는 이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는데 이 중에서 4조 5천억 원 가량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미스테리하다라는 점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호재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인사부님. 예, 뭐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좀 안 좋은 거고 우리가 뭐 어떻게 지금 뭔가 이 시장의 호재거리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뭐 지금 시장을 견인할 만한 뭐 그런 상황, 그런 이슈들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약간 좀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이제 대량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지금 현재 테라나 루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더 한번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그다음에 테라 뭐 이런 것들 뭐 신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입은 이 상황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금액을 또 매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근데 이거를 보면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밑에다 깔아주고 위로 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한 매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번 더 하락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고 해서 한 번 팍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지금 현재 이 가격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보다 한 단계 더 밑에 가격대를 한 번 더 이제 형성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다음에 리포트들 보면은 다 그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도 지금 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집을 하는 이유는 이게 앞으로 더 큰 성장성을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뭐 손실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죽상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 손실 보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현재 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거를 좀 맨징을 하기 위한 매수.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상승이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증시, 그러니까 증권 시장이라고 했을 때 뭐 삼성전자나 또는 뭐 증권시장에서 우리가 레드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중소형주들 이런 종목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는 게 훨씬 더 빠른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코인을 매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코인을 이제 매매를 해서 우리가 코인을 믿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우리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코인이라고 믿지만 아무래도 수익률 자체가 증시보다는 훨씬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코인을 매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몇백만 원으로 400만 원으로 1000억을 벌고 또 어떤 사람은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듣기로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5손가락에 꼽거든요. 5명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코인에 열광을 하고 또 대출까지 받아서 코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출을 받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코인을 하는 이유는 이 엄청난 상승률, 엄청난 수익률을 우리가 노리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엄청난 금액을 매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상승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돈으로 매매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 월급을 받아서 또는 모아둔 돈으로 또는 대출을 받아서 내 돈은 아니지만 뭐 개인이 책임지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돈으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 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다 갖고 온 돈 또는 뭐 이제 뭐 펀드 조성한 돈, 물론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뭐 자기 자본금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다 다른 쪽에서 갖고 온 돈. 그러니까 이런 돈으로 이 비트코인에 엄청난 금액을 매집한다? 그렇다는 것은 상승할 수 있는 또는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시장이 올라간다, 뭐 지금 당장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한두 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한두 달 정도는 보면서 또는 그 이상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달 정도는 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좀 더 길게 봤을 때 연말 정도면 엄청난 상승이 오면서 예전 가격 있죠? 한 7천만 원대? 그 정도 때까지도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기관들은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은 체크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시장을 좀 길게 본다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매집할 매력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소한 2달가량은 일단 급하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시장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방향성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오늘의 호재는 사실 앞서 이제 홍인 서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호재가 많지 않습니다. 악재가 많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다 나왔고 이 악재를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장 방향성을 조금 결정지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악재가 시작에 뭐 여러 가지를 꼽자면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하이 봉쇄 이슈 있고요. 또 우리 옆 나라죠. 북한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뭐 35만 명을 찍으면서 조금 뭐 봉쇄에 좀 북한이랑 중국과 비슷하게 뭐 들어간다 이 정도. 예, 근데 이거에 암호화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정도. 그리고 뭐 이제 5월 18일 날 이제 오늘 이제 밤 자정 넘어서 이제 3시 정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연설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과 지금 또 걱정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인플레이션도 심한데 지금 뭐 원자재 가격 봐라. 지금 기초적인 뭐 곡물 가격 지금 밀 아마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 이런 기사는 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말 식료품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은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 이런 특성들을 봤을 때 이게 한번 올라간 요 가격들이 다시 앞으로 더 임금 상승을 더 추구시키고 임금 상승이 되면은 요게 다시 물가 상승으로 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조금 끊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적으로 지금 아마 보셨을 거지만 이제 상하이 봉쇄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는 한 6월 1일 정도 이제 풀린다고 해요. 6월 1일부터 풀린다고 하고 6월 1일부터는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양적 긴축에 들어갑니다. 지금 시장의 자금이 1경 넘게 이제 이탈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준은 흡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흡수를 하지 않았고 흡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제 흡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6월 1일 이후부터 이제 흡수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시장에서 느낄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별건 아니네라고 하면서 지금 현금화 시켰던 돈들 다시 시장으로 쭉 들어올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요. 이 시기랑 비슷하게 엇물려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계속 매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전쟁 중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쟁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 전쟁이 언젠가 끝나긴 할 거거든요.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시기랑 맞물려서 이제 또 베이징이 이제 또 봉쇄가 풀린다고 하고 다시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다시 수요보다는 공급이 다시 늘어나는 이런 측면 공급이 좀 가속화되는 이런 측면 그거 맞춰서 이제 뭐 전쟁 끝나면 당연히 유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유가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러시아에 지금 묶여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러시아가 그래도 경제 이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에요. 대국이고 석유가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의 유동성이 좀 원활하게 흘린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악재가 제가 앞서 코인 서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당장 풀리진 않습니다. 조금 이제 하반기까지도 봐야 되는 조금 길게 봐야 되는 이런 악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소가 되면은 아마 아시다시피 악재가 한 번 가득한 시장은 악재만 정말 가득하지만 또 호재만 터지는 시장 뭐 작년이나 재작년 시장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답답했지만 금융시장 같은 경우 굉장한 호재였잖아요.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올 것 같은 그런
상승 타이밍에 한 번 더 맞춰서 올 것 같으니까 좀 우리 투자자분들은 길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한 이제 기관 투자자 자금들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조금 화면 보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비트코인 이제 주봉상 이제 흐름 제가 바이낸스 업비트 차트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1, 2, 3, 4, 5, 6, 7주 연속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와중에 5월 9일 날 나온 레포트 매주 이제 나오는 레포트를 살펴보면은 여기 위에 뭐 영어로 어렵게 적혀져 있는데 이 밑에 부분 보시면은 비트코인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45만 달러 정도 이제 매수가 조금 45억만 달러 정도 매수가 조금 들어온 이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이제 리포트가 어제 이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와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2억 이제 7,400만 달러 유입 정도를 이제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2억 7,400만 달러. 지난주에 분명히 굉장히 힘든 구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비트코인이 26K까지 찍고 뭐 올라오고 정말 이제 알트들 굉장히 많이 빠지고 루나 이슈가 있었던 와중에 진짜 어마무지한 금액으로 2억 7,400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또 한 가지 얘기는 다만 이제 뭐 주식형, 비트코인형 주식에 대한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조금 손실을 많이 입었다라고 패닉에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아무래도 나스닥이 많이 빠지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나스닥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국면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고 최근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주식에 많이 영향을 미쳤지만 나스닥도 좀 제 자리 찾아간다면은 또 코인베이스 주식도 암호화폐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일 것으로 이제 좀 보여지고요. 코인베이스 주식은 기존이랑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주식형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하는 주식형 이제 펀드들은 조금 자금 유출이 나면서 좀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가 여기 부분 보시면은 비트코인 어마무지한 규모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 주었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와 줬고 다른 알트들은 다만 이제 매수세가 거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테라랑 루나 요 이슈 때문에 알트들이 조금 신뢰를 많이 잃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도미넌스를 거의 막 45% 넘게 이제 올라가 주게 하는 이런 상승 요인으로 이끌어지지 않는가 싶고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양털 깎기라고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제 우리 물량을 뺏기지 말자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이 시장에서도 이 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떨어질 때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가지고 언제까지 빠져요라고 시장에 던질 때 이 기관들은 잘 받아 먹고 있다는 이런 점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관이 정말 저번 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세로 들어갔다는 거 앞으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매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기관들 계속 이제 매수세로 조금씩 들어가고 기관은 이제 절대 손해 보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기관 매수세 들어오면 언젠가는 위에서 털고 나오니까 그런 거 잘 동향 체크하시면 저랑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우려했던 이 상하이 봉쇄 이슈가 일단은 6월자로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점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코인 사부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일단은 최근에 또 한 번 비트코인에 있어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큰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좀 상황이 받쳐줘야겠지만 일단 비트코인만큼은 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